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지금 유튜브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음악이에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소름이 잠깐 돋아가지고요. 회상에 젖으셨군요. 네. 아, 예. 잠시 기억에 빠져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MC 장원님 음악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돌아온 흥신소장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이 특기를 좀 살려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 코너 속의 코너도 추억이네요. 네. 어느새 추억이 됐어요. 네, 요 앞에 신유진 씨가 로우킥이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신유진의 그 어색- 로우킥. 이 어색한 이거 맞아요. 예. 네. 이건 쥐도 모르게 사라진 것 저 같은데. 로킥을 들어야 이제 주말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언젠가 또 되살아나겠죠. 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 고소 진정된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관련 인사. 좀 더 자세히 보면 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다시 수사가 재개된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인데요. 그렇죠. 우선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윤석열 총장 장모인 최 씨를 고소한 사람이 바로 정대택 씨이고요. 네.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 본인도 간접적으로 최 씨 관련된 송사의 피해자라며 검찰에 진정을 넣은 사람이 바로 노덕봉 씨입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따르면 혹은 기사에 따르면 이 두 분이 민주당 관련 인사다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근거가 다소 빈약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둘의 SNS를 봤더니 민주당 관련된 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이요. 네.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 고소인 정대택 씨는 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광화문 1번가 네. 그 광화문 1번가 배지를 달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는 거고요. 네. 네, 2017년 대선 당시 법률 인권 특보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있다고 한다라고 있다고 표현했다고요? 한다입니다. 예. 그리고 노덕봉 씨는 더불어민주당 로고가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행사에 참석한 사진도 있고 이 박주민 의원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주로 이제 사진과 전원에 의지한 건데 정상근 기자, 네. 이것도 열심히 취재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뭐 찾아서 그거를 이제 확대 해석한 뭐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할 거면 이 조선일보가 1950년 한 6월 며칠에 6.25 전쟁이 발발한 뒤에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호해를 찍어서 뿌렸는데 그거를 두고 네. 조선일보가 종북이더라 이렇게 네, 네. 지금 현재를 평가하는 것과 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티셔츠 네. 입고 있는 것은 좀 그런 게 티셔츠와 네, 제가 S본부 개그맨인데 네. 네. K본부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눠주는 티셔츠가 굉장히 품질이 좋았어요. 네, 네. 맞아요. 거의 매일 그거 입고 잤거든요. 뭐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나중에 우차사도 갔으니까. 예. 유명했어요. 개콩 티셔츠가 예. 짱짱했거든요. 짱짱했습니까? 목이 안 늘어나는 걸로 유명했어요. 네, 네네. 두 분만 알고 있는 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MC 네. 장원 씨, 우리 그 시민보 기자를 한번 만나봤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에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 정대택 씨에 한해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정 씨는 한 10년 동안 계속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다녔는데 들어준 언론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이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이런 활동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네, 광화문 1번가에도 자기 사건 관련된 민원을 넣은 거라고 하고요. 이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박사모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박사모 활동. 네, 그러니까 진영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부든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이게 지금 정치 색깔이 보이질 않을 거예요. 어디든지 네. 가서 내 억울함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 뭐 네. 그 변호사니까 그런 분들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그런 거네요. 어디든지 난 찾아갔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박근혜 정부 말기 국정원에서 당시 특검 수사팀을 이끌고 있던 윤석열 검사에게 네. 이 흠집을 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이 국정원에 협력했던 인물이 바로 정대택 씨입니다. 네. 당시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했던 이 박주민 의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의원이 정대택이라는 사람의 녹취록을 오늘 청문회에서 공개했던데 그건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걸 공개하셨죠? 그 녹취록만 보면 이런 취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즉 2017년 1월이니까 이제 박근혜 전 정부의 말기 정도 되는 예. 그런 그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접근을 해서 뭐 술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래서 자료도 가져가고 막 했었다는 거죠. 제보자의 말로는 그것이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 그 당시 이제 특검 수사팀의 팀을 이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흠집을 좀 내보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네. 그나저나 소장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 사건 관련해서 여러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위조됐다고 하는 이 잔고 증명서가 인터넷 그림을 캡처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네. 한겨레 보도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직접 문서를 위조한 김 씨의 증인신문 녹취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 김 씨는 위조 당시 윤석열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2016년 12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 씨의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최 씨와 동업자 안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러자 이 변호인이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캡처해서 붙였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 장면들, 표창장. 맞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표창장 직인을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과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왜 장모님은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하지 않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수사하라고 얘기는 했죠. 예, 수사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이 뭐 사건이- 회식 때 네. 네. 중국집 가가지고 오늘 뭐 망고 시켜 먹어. 난 짜장면. 이런 못 시키잖아요. 네. 수사를 이렇게 검찰에서 할 수 있을까요? 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이제 예. 다른 표정으로. 네. 열심히 뭐든 시켜 했는데 네. 너무 그 음식점의 마감 시간이 지금 한 10분밖에 안 남은 그렇죠. 상황이다. 기간도 얼마 안 네, 남았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좀 이게 상황상 뭐 정황상 이해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네, 하죠. 이 예. 검찰이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굉장히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녹취도 추가로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분 중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넣은 노덕봉 씨가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달 4일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의 인권감독관실 수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노 씨가 꼭 수사가 필요하다. 이 잔고 증명서 관련 서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수사관은 수사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서류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고요. 네. 통화 말미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네, 검찰 인권감독관실은 네. 이 수사는 담당하지 않고 노덕봉 씨 같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진 않는지 불만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이 권한박의 일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오히려 진정인의 이 네. 불만을 덮으려고 했던 검찰 과연 그동안 수사 의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권감독관실에 전화했다는 것도 좀 특이하군요. 네. 김란경님이 문자 주셨어요. 돌아온 시사흥신소 아주 반갑고 좋네요, 소장님. 앞으로도 황희정선 코너에서라도 계속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예. 혹시 의견. 어머님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예, 예, 혹시 그렇게 양심 의혹이- 없진 않고요. 작은 예. 이모입니다. 좀 농담입니다. 의혹이 듭니다. 네. 예. 김란경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네. 시상신소 어쨌든 MC 장원 씨가 이름이 여기 안 들어갔다 황희정승에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넣어달라 맞아요. 이런 요구가 있고 네, 그때도 김란경 씨였고요. 눈치를 못 챘네요. 아, 농담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분이고요. 그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한테 문자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마쳐야 되겠네요.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그리고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